가게 사는 가게사는 증시 증시 각도기. 각각이. 네,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아직까지 컬럭거리고 있는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오늘은 다들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뭐 시장이 오랜만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다들 마음이 좀 놓였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연말에 그 통화 긴축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죠. 근데 그것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장에는 아니다. 3월에는 뭐 통화 긴축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랠리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은 된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날이었어요. 전체 잔고는 많이 늘었는데, 아, 정말 오랜만에 큰 손절매 한번 해가지고 쇼크를 많이 먹은 한입니다. 그러니까 쇼크를 먹고 났더니 코로나가 났던 게 더 오히려 좀 악화되는 느낌? 음, 역시 이게 음, 스트레스 병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오늘 뭐 정말 큰 사건이 터졌었는데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조금 아쉬웠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그래도 좀 다행이었던 하루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파월이 양적 긴축을 연말부터 시행한다라고 발언을 한 게 시장에서는 좀 나스닥 반등으로 좀 연결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코스피도 많이 올랐지만 코스닥이 2% 넘게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또 중국의 12월 PPI 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랬죠? 10.3% 발표가 됐습니다. 컨센서스가 11.3%였는데 이거보다 조금 덜 나왔고요. 전월에는 12.9%였는데 여기에 비해서도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중국 PPI는 좀 시차를 두고 미국 시장 인플레이션에 좀 영향을 끼치는 편인데 미국 시장에서도 좀 인플레이션 완화 요인으로 이 소식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조금 하락하면서 성장주 위주로 좀 오늘 반등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양시장에서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그동안 최근에 계속 이 기관들의 매도세를 개인 투자자가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한 8거래일 만에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6천억 정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도 1,300억 정도 매수했고 이거를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코스피에서 1조 원 가까이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도 1,600억 정도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4,500억 정도 오늘도 좀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고요. 코스닥도 350억 정도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오늘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은 화학 업종인데요. 아무래도 2차전지 섹터의 반등세가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음, 후성이 10.7% 상승, SK이노베이션은 무려 9.5%나 상승을 했고요. 좀 특별한 호재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따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6.5%, LG화학은 5% 이상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던 2차전지 섹터도 오늘은 좀 크게 반등이 있었습니다. 비금속 광물 섹터 그 다음으로 상승한 업종인데요. 여기서도 포스코 케미칼 4.75% 정도 상승, 4.7% 상승을 하면서 오늘 업종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증권 업종도 오랜만에 좀 세 번째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메리츠 관련된 이 계열사들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메리츠 화재, 메리츠 금융지주 굉장히 좋았지만 메리츠 네. 증권이 오늘은 4.6%나 상승을 했고요.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도 2%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메리츠 증권이 최근에 유통섹터, 사업을 아주 잘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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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환원도 너무 잘하고 있고요. 메리츠 계열사는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유통섹터도 많이 올랐는데요. 이 중고차 업체인 케이카가 오늘은 16.6%로 크게 반등을 했고요. 신성통상도 7%대 상승, DI동일도 5.7% 상승하면서 유통섹터도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서비스 섹터는 그동안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업종 상승률은 크지 않았는데요. 물적 분할 이슈로 많이 빠졌었던 NHN이 오늘은 9% 정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물적 분할 이후에 좀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영향이었고요. 두산 그룹주도 4.5% 상승, 넷마블, 키다리 스튜디오, 네이버, 자이에스앤디 마찬가지로 3% 정도씩 반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아쉬웠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 섹터가 오늘은 하락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건설주가 오늘은 뭐 크게 업종 전반적으로 빠진 건 아니었는데요. 한 회사가 이제 좀 사고 여파로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오늘 19%나 하락을 했고요. 계열사인 HDC 랩스 7.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나머지 건설사들은 뭐 코오름 글로벌만 3%대 하락을 했고요. DL건설 1%대 하락, 나머지는 좀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산업개발 그 광주의 건설 현장이 외벽 붕괴 사고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 네. 지난 6월에도 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7개월 만에 또 똑같은 참사가 있었고요. 음, 4명 정도가 아마 실종됐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좀 최악의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길 바라고 많이 좀 다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이건 전혀 예견하기가 힘든 악재였고 어저께 시간 외에서도 좀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증시가 열리고서도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낙폭을 더 키우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HDC 네. 현대산업개발뿐만 아니라 시행사도 계열사면서 이 HDC 그룹주가 오늘은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주변 거주민들 좀 인터뷰를 보면 공사 시작 때부터 옆에 위치한 상가 입구 땅이 좀 갈라지기 시작을 했고 땅도 내려앉고 지하주차장 벽에서 물이 쏟아졌다 이런 인터뷰를 봤는데요. 이 단순한 이 외벽만 무너져서 다시 그것만 이제 보수를 하면 되는 그런 단순한 사고로 보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무엇보다 좀 이번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 시공사로서의 신뢰를 좀 잃은 게 향후의 수주에도 좀 문제를 끼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좀 장중에 추가로 알려진 소식이 광주시에서 이 현대산업개발이 진행 중인 광주의 모든 현장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4개 사업장이고요. 총 가구 수로 치면 8천 가구 정도의 건설 일정이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건설 중인 곳의 입주 예정자들은 단순히 보수가 아니라 전면 철거하고 분양가 보상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굉장히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음. 네, 예,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평당 한 1,600만 원 넘게 분양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대 수는 거의 900세대 가까운, 800세대 가까운 세대였죠. 그리고 동수도 한 7개 동이었고, 그 다음에 시행사가 HDC의 자회사였고요. 그래서 시행사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11월 입주였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가 엄청나게 지연될 거고, 그럼 지연에 따른 그 기간 그 손실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새로 짓는 것보다 다 뜯어갖고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략 보니까는 제가 러프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그 사업장 규모가 5천억 원 분양가 기준으로 한 5천억 원 넘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라서 현대산업개발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장 중에서도 작은 현장은 아닙니다. 중급 이상으로 좀 사이즈가 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1년에 한 5천억 정도 돈을 버는데 이로 인해서 얼만큼 손실이 될지 아직 회사도 알 수가 없겠죠. 산정을 해봐야 되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절대 좋은 뉴스는 아니고 큰 악재였다라고 보는 거가 맞을 것 같고 우리 나치마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거버넌스 이슈가 이렇게 되면 강력하게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까지 훼손이 된다면 그 오늘 그 주가 빠진 게 설명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하락폭도 지난 6월 사고랑 비교하면 너무 달랐었는데요. 지난 6월 사고 직후에 이 주가 상으로는 한 4%대 10%도 빠지지 않았는데 오늘 현대산업개발이 19%나 하락을 했던 건 아무래도 연이어서 발생한 사고임에 좀 시장이 좀 거버넌스 이슈를 좀 크게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요즘은 음, 네, 숫자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순이익 타격이 있을 것인가 해서 딱 그렇게 숫자적으로만 딱 하락폭을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이 보이지 않는 거버넌스 이슈가 좀 시장에서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예전에 이제 그 2017년 또 8월 달에 그 평택대교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대림산업이었었는데 그때는 대림산업이 몇 주간 주가가 빠지면서 주가가 대략 한 10% 정도 수준이 꽤 긴 기간에 빠져요. 계속해서 연속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해봤자 토탈 그렇게 빠졌다가 또 지나가니까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첫날부터 이렇게 낙폭이 컸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거버넌스 이슈를 분명히 인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 싶고 그다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다음 규모가 단순히 분양대금 정도 수준으로 산정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안 좋았던 이슈도 있었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좀 많이 반등을 했고요. 특히나 성장주들 중에서도 카카오가 네이버와 같이 한 2%, 3%씩 오늘은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화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4분기 인건비 증가로 인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4분기에 컨센 미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이미 많이 나왔던 바 있고요. 게다가 이제 멀티플이 아직도 높은 만큼 실적 이외의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사업 구체화가 아마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한 3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간의 주가 상승의 촉매는 신규 사업 부분에서의 수익화 성공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의미 있는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섹터도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가 좀 많이 반등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 상향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기도 하고요. 좀 특이했던 업종은 LG 화학의 반등세가 요즘에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물적 분할로 인한 하락세가 조금 과도하다라는 인식이 지금 시장에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에 대한 이 굉장히 높게 보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소 100조 원 이상까지 거론이 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여러 증권사들이 지금 이 청약을 받고 있는데 저희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이제 청약을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요거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 증권사들이 이 청약을 받을 때 청약 수수료를 부과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작년 초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점 창구에도 많이 찾아오시고 또 업무도 많이 좀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청약 수수료를 많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주관사들을 보니까 신한금융투자만 지금 청약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셔서 청약일 전에 미리 계좌 개설하셔서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쟁률은 굉장히 치열해서 아무래도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는 아마 어려워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LG화학 관련해서 이제 이 경북 구미에 연 6만 톤 규모의 NCMA 양극재 공장 건설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단일 공장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고요. 2025년까지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양극재 캐파가 연 8만 톤 정도인데 26년까지는 연 26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LG화학과 삼성 SDI가 5% 정도 상승한 데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그 2배가량의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네, 많이 올랐어요. 블룸버그에서 2022년에 주목해야 할 글로벌 주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코멘트 보면은 석유화학이라는 국영제 기업에서 전 세계 3위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자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큰 호평을 했고요. 블룸버그가 선정한 이 SK이노베이션 이외의 또 다른 기업들은 에어비앤비, 알파벳,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코카콜라, 페덱스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셀업체들 이외에도 소재업체들의 반등세가 굉장히 컸는데요. 그간에 많이 하락했던 이제 LNF 9% 상승했고요. 에코프로 7.3%, 에코프로 BM 5%, 첨보 6%, 솔루첨단 소재 5.5%, 포스코 케미칼도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침판님, 예. 저희 소속사 밝히시면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됩니다. 저희 소속사 그냥 남 얘기하듯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한금융투자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청약하면 포르쉐 타이칸을 준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전에도 이 신한금융투자라는 회사가 그 이벤트 같은 걸로 차를 한 번씩 걸었었는데 예전엔 테슬라 모델 S를 걸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받아가시던 분이 어떤 여자분이 당첨이 되셨는데 너무 부러웠는데 이번에도 어떤 분이 타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 뭐 차 이벤트를 보고하기에는 너무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뭐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청약 수수료 무료는 신한금융투자만 하고 있는 거는 뭐 팩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업종도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는 이 최초의 합성 항원 방식의 코로나 백신 이 뉴백소비드가 음,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 노바백스가 개발사고요. 이 합성 항원 방식이라는 거는 기존의 독감이나 B형 간염이나 뭐 자궁경부암 이런 기존 백신에서 장기간 활용이 되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좀 입증된 방식이라고 하고요. 또 보관도 간편합니다. 2도에서 한 영상 8도 정도에서 냉장 보관이 가능해서 유통망이 좀 열악한 개발도상국이 기존에 뭐 화이자 백신이 많이 유통이 되지 못하면서 이제 백신 보급 차질이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이 개발도상국 유통에도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인 노바백스가 요거는 이제 미국과 멕시코에서 진행한 임상에서 코로나 예방 효과가 약 90% 이상 나왔다라고 알려졌고요. 노바백스 백신은 이미 1월 달에 1월 20일 날 유럽의약품청의 조건부 판매 허가를 받았고요. 21일에는 WTO의 긴급 사용 승인도 받았었습니다. 이후에 인도네시아나 이제 필리핀에서도 허가를 받았고요. 다음 달에는 미국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장중에는 뭐 5% 이상씩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히려 오후에 이 소식이 나온 직후에 하락폭이 이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보합세로 마감을 하면서 좀 뉴스에 팔아라라는 식의 이제 재료소멸로 오늘은 좀 주가 반응이 음,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신풍제약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3%씩 반등을 했고요. 한미약품도 2%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핸드셋 업종도 좀 소폭 반등을 했는데요. 온라인에서 구글의 폴더블 폰 사양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5월에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아마 공개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공개된 이미지는 삼성 갤럭시의 이 Z 폴드와 같이 좌우로 접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폴드 3에 탑재됐던 이 7.6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삼성으로부터 구매했다라고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벤더들은 아마 삼성 폴더블 폰과 대부분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구글 폴더블 폰이 뭐 나오자마자 이 엄청난 인기를 끌지는 알 수 없지만요. 오늘 핸드셋 업종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인탑스가 이제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오늘도 5%대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캠시스와 JNTC도 3% 정도 반등해서 끝났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셔야 될 건데, 접는 그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만들었었는데, 그 회사는 이제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접는 그 디스플레이의 그 품질 수준이 삼성하고는 또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삼성 디스플레이 이슈이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 안드로이드가 애플과 대항하는 대항마로서 뭔가 이게 될 건지 여부가 사실은 주가 카탈리스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만약에 이게 그 애플에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원래 이게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는데 3년 전에는 이번에 오히려 굉장히 조용해요. 실제로 판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안드로이드가 아이폰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요소로 이 폴더블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관련 밸류 체인들은 굉장히 재미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근데 주가는 좀 올랐죠? 네. 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이 애플 쪽에 굉장히 많이 납품을 하잖아요. 높은 매출 음, 비중을 애플이 차지를 하는데 만약에 구글 폴더블 폰도 강력한 경쟁자로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가운데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 중에서 ABL 바이오라는 회사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아침부터. 최근에 많이 없었던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가 오늘 나왔는데요. 사노피라는 제약사의 10억 6천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 정도의 이 파킨슨병 치료제 기술 수출 계약이 있었습니다. 임상 1상까지는 이제 공동 개발을 하는데요. 이후 임상부터는 그리고 상업화까지는 사노피가 책임을 질 계획입니다. 즉시 수령하는 이 ABL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900억 원이고요. 올해 안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단기 마일스톤도 540억 정도니까 이 두 개만 합쳐도 1,400억 이상 굉장히 큰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상업화에 성공을 한다면 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도 수령할 수 있고요. 이외에 또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는데요. 약 2개 정도의 이제 항암제 파이프라인도 미국 임상에서 진행 중이니까요. 앞으로도 이제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된 그런 회사였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은 이쪽이 뇌 관련 치료제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대로 만드는 회사들이 없어서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거 제대로 만드는 회사들이 있다면 정말 세계적인 그 바이오 회사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모처럼 반등이 있어서 참 어제까지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